네, 장 마감을 앞두고 양 지수는 바닥을 잡아가며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노이즈 속에 오늘 장중 내내 유가 체크하신 분들 많을 텐데 WLTL 선물 기준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마켓 일타 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오늘 인텍플러스 리뷰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신고가를 찍고 오늘 시장 때문인 건지 좀 주가가 밀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조금 최근에 뭐 한 20% 좀 넘게 급등이 좀 나오면서 어제 좀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1차 목표 가격은 터치했는데 이제 5만 원 이제 앞자리가 바꾸는지 보자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앞자리는 이제 바뀌진 않았어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거래량이 크게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당시가 이제 뭐였냐면은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이미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캔들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가 나왔다가 오늘 또 약간 음봉 맞는데 오늘 약간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루짜리. 왜냐하면 어제 갑자기 또 급등 나왔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좀 돈바지로 빠지고 있잖아요.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못 올라간 종목들도 덩달아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PCB 쪽, FCBGA 관련된 기판 검사 쪽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텍플러스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기판 관련주입니다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시총이 아직도 1조가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런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시총이 뭐 1조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뭐 유가가 좀 올라가고 뭐 이란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뭐 좀 흔들리더라도 특히 이제 소부장 중에서 이제 특히 기판 쪽은 계속해서 변함없어요. 매크로가 조금 흔들흔들 거리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기업 회사의 업황과 앞으로 실적의 마진율이 얼만큼 개선되는지 개선 계속 될 거거든요. 하반기 때까지 인텔플러스 참고하시면서 뭐 인텔 뭐 테라팩 관련된 부분들도 엮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2차 목표 가격까지 홀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이제 성공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어제 왜 상승했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었어요, 오늘이. 네, 뭐 일단은 9,000 넘어갔고 9,300 정도가 신고가였죠. 이제 뭐 한 여기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이제 한 5%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인트죠. 10,000포인트의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과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캔들 나오지만 6월 5일, 6월 7일 요 사이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쉼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악재만 나와도 고가권에서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자, 일단 오늘 흔들리는 원인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슈가 다시 또 제 노이즈가 또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오전에 사실 이런 뉴스가 좀 보도됐어요. 뭐 미국 이란 종전, 그러니까 어제도 미국장이 급반등에 성공했던 배경 자체가 또 종전 뭐 서명할 거래요. 할 거다 하고 뭐 MOU 체결하고 6개월 동안 또 2개월인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이제 또 무료로 또 통행료 징수 안 하고 뭐 무료 배포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핵 협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벤스 부통령도 안 가고 파키스탄도 협상당의 중재자인데 뭐 안 간다고 하다 보니까 뭐 속보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유가도 약간 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가 쉽게 얘기해서 좀 재탕이 되는 거, 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흔들흔들 거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국제 유가가 사실 1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근 한 달 만에 거의 70불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는 봐도 유가가 기본적으로 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유가가 쭉쭉쭉 빠지진 못해요. 중간에 계단식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까지는 뭐 유가가 이제 하락세는 계속해서 맞다.
추세 자체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대외적인 변수가 뭐 다시 또 제 이슈가 부각되는 부분에서 좀 흔들거리는 이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장이 준티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노예 해방의 날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 휴장입니다. 그러면 금, 토, 일 이제 주말에 이제 오늘부터 미국장 휴장인데 주말까지 해가지고 뭐 별다른 이슈가 올라오면 또 월요일날 다시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제 주말에 일하는 남자잖아요. 예, 주말에 초과 근무를 찍는 남자기 때문에 시간에 근무를 찍는 남자기 때문에 요것만 좀 별일만 없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도 트럼프 소셜 미디어에서는 뭐가 나왔냐?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또 뭐 어디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협상에서 뭔가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자꾸 이제 뭔가 간을 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별일 이슈만 없으면 다시 9,300 넘어갈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또 되겠죠. 예, 조정이 좀 시작이 되고 이제 10,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기 위한 조정이 또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10,000포인트 얘기하고 코스닥이 사실 정말 성적표가 꽈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F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반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나 특히 이제 코스닥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도 전자닉스나 몇 개 대형주 제외하고는 다 떨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코스닥 위주로 뭐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기타 종목들 위주로 100%를 거의 구성하신 분들은 진짜 계좌 수익률이 지금 아마 거의 한 마이너스 50%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900 한 중반까지 밀린 상황이니까요. 자,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서도 바이오라든지 지금 2차 전지 추천 안 해드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많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너무 그 가이던스가 너무 좋아요. 네, 여기다가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모멘텀이 바로 이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다 알고 있는 이슈겠지만 다음 모멘텀은 이겁니다.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에서는 일단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뉴스가 보도됐어요.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이 이달 말에 머스크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말 7월 초에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는 소식.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측에서는요.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확인 알겠죠. 어쨌든 간에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이게 뭐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뭔가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 어찌 보면은 이제 8,000선을 금방 돌파 나왔던 시점을 젠슨 회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젠슨왕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 차례다. 자, 근데 보시면 회동 포인트가 보게 되면은 뭐 미국 현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소문에 불과하다. 근데 의제는 마시다시피 결국 만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테라펩, 테라펩이죠. 인류에서 최대의 반도체 공장, 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의 캐펙스를 증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만나고 다니는 앨런 머스크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계기가 어제 미국장이 올랐죠. 올랐는데도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스페이스 X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페이스 X는요.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스페이스 X 하니까 화성 탐사, 뭐 우주, 뭐 로켓,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AI 기업이다. AI 인프라 기업이고 AI 컴퓨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시간 위성 뭐 제공되고 있는 거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월정액 요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피지컬 AI 이게 핵심인데 피지컬 AI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로봇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 자체가 물론 로봇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잖아요. 막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되고 나서 다시 착륙하는 기술들. 그래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 조종하는 관제탑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잘 뭐 수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다 AI 자동화잖아요.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최첨단 AI 가속기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 예. 그게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XAI.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XAI의 이 스페이스 X는 90%가 XAI의 구성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테슬라 자율주행, 도조칩,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자, 상식적으로 우주 탐사, 우주 항공 여러분들 여기에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로봇의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우주죠.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다 남아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주식을 담보로 해서 테라팹을 완성할 것이고 그것을 뒤에서 눈 감아 준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IPO에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 회장을 만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라팹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스페이스 X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스페이스 X는 우주만 보실 게 아니라 피지컬 AI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AI 인프라. 그래서 그와 관련주, 당연히 테라팹 관련주를 지금 떨어질 때 매수해야 되겠죠. 잠시 뒤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결론이 반도체로 났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1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인텔플러스도 뭐 검사 장비니까 네. 당연히 테라팹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판이고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실적으로 이제 뉴스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가 29만 7천 원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편입하네. 5월달에 익절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편입하는데요. 종목명은요. 한미반도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략 가능한 구간이 왔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HBN TC본도 세계 1위 굴지의 기업이죠. 왜 세계 1위냐? 점유율이 70%죠. 아니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쪽에 점유율이 다 이제 높잖아요. 기본적인 부분 수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테라팹 구축에서 TC본더 글쎄요, 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뭐 일본 회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하나비전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한미반도체는 저는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스페이스 X 뭐 지분 투자 관련된 부분도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은요, SK 하이닉스 HBM4 생산량 뭐 지속적 확대입니다. 예, 그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테라팹 관련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32만 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2차는 35만 5천 원 선. 예, 여기 단기 고점 영역이죠. 손절가는 27만 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말에 또 이란 발주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 뭐 9천을 넘어갔고 뭐 만을 향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이제 만 포인트는 갈 건데 이제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좀 운이 나쁘면 다음 주에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짧은 이제 기간 조정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좀 해놔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석 검색하셔서요. 엠뱅은 신강석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